좋은 하루 되고 계신가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어딘가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약국에 들러서 약을 처방받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국의 약사들 또 병원의 의사분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몸이 아플 때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선호하는 진짜 치료법. 40대 후반의 박영철 대표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하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며 당뇨 수치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고 몸 관리를 위해 새벽마다 수영장을 다녔으나 오히려 피곤이 심해져서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의 조언으로 오전에 과일을 3개씩 먹기 시작했더니 일주일 만에 배둘레가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의사 가족이 아플 때는 어떻게 치료할까? 의사와 의사 가족도 질병에 걸린다. 그런데 그럴 때 의사들의 대처법은 보통 환자들을 치료할 때와는 조금 다르다. 보통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치료법을 선택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캐나다 맥길 대학 폐암 전문의 118명에게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화학요법으로 치료할 것인지 묻자 75%가 화학요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화학요법의 치료 성공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논문도 있다. 이렇게 의사들도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는 증상 완화 요법을 믿지 않는다.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은 본인이 아팠던 걸 계기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만 18세에 중풍을 앓으면서 병의 원인을 육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 식단 개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지금은 채식주의자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맥도걸은 치료의 목적이 증상 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식습관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사는 동양인 2세들을 통해 알아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인이라도 미국인과 같은 육류 중심의 식사를 하면 미국인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고 반대로 미국인이 동양인과 같은 쌀과 야채 위주의 채식 식사를 하면 병에 걸리지 않았다. 서양인은 육류 위주의 식사가 적합하고 동양인은 채식 위주의 식사가 적합하다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모 병원 원장은 본인의 질병을 연구하면서 의학적 관점을 바꾼 경우다. 그는 의사인데도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아토피와 건선, 심지어 환자에게 얻은 비형 간염 등을 앓으면서 만성 환자의 삶을 살았다. 그는 스스로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좋은 음식과 운동으로 몸 전체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니시 의학을 공부했다. 그 뒤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에 놀라워 본격적으로 내부 환경을 중시하는 통합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 약이 필요 없다에서는 니시의학에서 강조되는 마음, 소식, 영양, 해독, 운동, 습관, 검진의 7가지 건강법이 소개되어 있다. 다음 소개하는 원장은 암수술 전문의다. 그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고통을 겪을 때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움을 알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답은 거슴연구소의 해독과 영양치료법이었다. 그는 현대의학과 거슴요법을 접목하여 아내의 암을 완치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 100대 명의로 꼽히는 여성암 병원의 원장도 아내의 암 치료를 도우면서 좋은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물이다. 그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을 실천하며 많은 강의와 저서를 통해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의사와 의사 가족이 병에 걸리면 치료의 관점은 증상 완화가 아니라 원인 제거로 바뀐다. 그리고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영양 섭취와 해독을 중요시하는 거슴요법, 니시의학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배경에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생한 요법이 기능의학이다. 기능의학을 주목하는 의사들. 기능의학은 증상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병의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요법이다. 영양 상태를 점검해서 몸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필요한 음식과 영양소의 공급이다. 그런데 바쁜 현대인들은 음식을 통해 영양을 완벽하게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영양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약을 처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식이다. 라면, 김밥,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때우는 현대인들에게 질 좋은 영양 보충제는 몸의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기능의학에도 한계는 있다. 어떤 기능의학자는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지면서 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 A의 공급원이 되는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려면 토마토 하나로는 부족하고 20개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부분이 있다. 오직 몇 가지 성분만을 비교해서 토마토의 가치를 영양제보다 못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토마토에는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비타민 J, Q, Z 등 무수한 영양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다. 사과는 케르세틴, 시트르산, 타타르산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이 분석하지 못한 100가지 혹은 100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있을 수 있다. 실험실에서 사과나 배추, 토마토 하나라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현대과학으로는 아직 불가능한 영역이다. 기능의학으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비타민 제제, 오메가3, 지방산 등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매우 많다. 기능의학 역시 각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양제를 처방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는 내부 환경설과 세균설이 조합된 형태다. 실제로 기능의학을 실천하는 의사나 환자들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제를 한 주먹씩 섭취한다.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과학과 의학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나 자연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의 가치가 줄어든 점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자연이 주는 과일과 야채, 견과류의 영양소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약재보다 낫다.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하다. 내가 7년 동안 질 좋은 영양제를 선별해서 먹을 때보다 오전 과일 3개를 먹는 식습관이 나를 더 건강하고 날씬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전에 과일 3개를 먹으면 300개 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자연이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무병장수의 비결이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저서 완전소화 중에서 의사들은 가족들과 본인들이 아플 때 어떻게 처방할까? 라는 내용의 궁금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병의 증상 완화보다는 병의 원인에 집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식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연식품에서 얻는 신비한 치유의 힘을 믿으면서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또 푹 휴식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의 완전소화,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중에서 식사할 때 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세요.